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 주변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만 할까요? 저도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인복이 좋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말을 아끼고 또 제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딱 세 가지는 꼭 말하고 두 가지는 반드시 침묵하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인생의 인간관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 얻은 이 5가지 지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꼭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자녀가 안부 전화 한 통 걸어왔을 때, 동네 마트 직원이 무거운 짐 들어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순간을 그냥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73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복받은 할머니로 통합니다. 자녀들은 매주 찾아오고 이웃들은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고 심지어 동네 젊은 엄마들까지 할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따릅니다. 비결이 뭘까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일기였는데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늘 수고하신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고 택배 기사님께 무거운 짐 들어와 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며느리한테는 바쁜데도 전화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표현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할머니 택배 오면 직접 집 앞까지 갖다 드리고 며느리는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먼저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 표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표현에 인색해집니다. 당연한 걸 뭘 굳이 말로 하나, 쑥스럽다,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들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운하고 다시는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싶지 않겠죠. 반대로 진심 어린 감사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온종일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도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고마운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다. 당신이 애써준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형식적인 감사와 진심 어린 감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수십 년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린 것, 아내가 평생 집안일하며 가정 지킨 것, 자녀들이 바쁜 중에도 안부 전화하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평생 고생해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삭막했던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점점 감사할 일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인복의 비밀입니다. 꼭 해야 할 두 번째 말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어제 마트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이가 무거운 우유를 들어 올리려고 낑낑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 강아지가 힘이 세네. 할아버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정말 기특해. 그 순간 아이 얼굴에 번진 자부심과 기쁨이란 정말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잘해도 당연한 거고 못하면 혼나고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어요. 제 친구 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는 60년 평생 아들한테 잘한다는 말 한 번 못했대요. 늘 더 잘해야 한다. 이것도 못하냐. 남들은 더 잘한다. 이런 말만 했죠. 그러다 작년에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친구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들의 자존감을 평생 깎아내렸다는 걸요. 그 후로 친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만 해도 목소리 들려줘서 고맙다. 회사에서 고생 많다며 자랑스럽다. 좋은 아빠 역할 하는 거 보기 좋다. 처음엔 어색해서 아들이 아버지 어디 아프냐고 물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부자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고 아들의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격려와 칭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든 화초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 지친 사람의 마음에 격려를 주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칭찬에 인색할까요? 나도 들어본 적 없어서, 쑥스러워서, 괜히 버릇 나빠질까봐. 다 핑계입니다.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하는 데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세요. 상대방이 노력하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잘했어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보기 좋다. 이번에 처리한 일이 정말 꼼꼼하고 완벽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감정을 담아 전달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감정 표현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며느리가 반찬 하나 해왔을 때 이거 정말 맛있네. 양념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맛이 나지?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이런 칭찬 한마디에 며느리는 다음에 더 정성껏 반찬을 해올 겁니다. 손자가 시험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이야, 우리 손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해. 이런 격려가 아이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칭찬을 잊지 마세요. 수십 년 함께 살다 보면 모든 게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여보, 오늘 입은 옷이 정말 잘 어울려. 당신이 차린 아침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게 행복해. 이런 말 한마디가 삭막해진 부부 사이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제가 요양원 봉사 다니면서 본 건데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었어요.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너희가 있어 든든하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딸.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삐걱거리던 관계도 부드럽게 만들고 멀어진 마음도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번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의 빛을 키워주면 결국 내 빛도 밝아지는 법이니까요. 꼭 해야 할 3번째 말은 미안함의 인정입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80 넘은 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막내 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형들만 챙기고 너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제야 말하네. 그 순간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서운함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대요. 사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죠.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 용기 있는 사과 한마디가 10년 묵은 앙금도 씻어낸다는 겁니다. 제 이웃집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40년 차인데 작년에 황혼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남편의 은퇴 후 매일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고 급기야 따로 살겠다고 짐까지 쌌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한테 상처 준 말들 정말 미안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당신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 40년 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더 잘할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대요. 사실 아내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지만 자기도 서운한 게 많아서 더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날 부부는 서로에게 그동안 미안했던 일들을 다 털어놓고 화해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의미가 퇴색되고 너무 빠르면 진정성이 의심받죠. 가장 좋은 때는 상대방이 서운해하는 걸 알았을 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이 간단한 말이 관계의 균열을 막습니다. 효과적인 사과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냥 미안해가 아니라 어제 내가 한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서운했을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셋째, 변화를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노력할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간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아이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아빠가 어제 너무 심하게 혼냈네. 미안하다. 엄마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화낸 거 잘못했어. 이런 사과를 받은 자녀는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내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해.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런 한마디가 서먹했던 사이를 한순간에 가깝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일일이 사과하셨대요. 큰아들에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워서 미안하다. 딸에겐 아들만 예뻐해서 미안하다. 막내에겐 관심을 덜 줘서 미안하다.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울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서로도 화해했습니다. 그 집안은 지금도 형제간 우애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게 바로 사과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해 보세요. 미안해. 이 두 글자가 만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켜야 할 첫 번째 침묵은 남의 단점에 대한 침묵입니다. 몇 달 전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세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자리를 비우자 나머지 두 분이 그분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자랑이 너무 심하다. 돈 자랑만 한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뭘 가지러 잠깐 돌아왔다가 그 말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 세 분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경로당 전체 분위기까지 어색해졌습니다. 험담의 독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뿌린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뒷담화도 저렇게 하겠구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당신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남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등산 모임에 김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절대 남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슬며시 화제를 돌리고 꼭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씩 언급했어요. 처음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모두가 김 씨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밀 이야기도 고민 상담도 다 김 씨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내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왜 남의 단점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 그 뒤에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대화에 재미를 더하고 싶어서, 때로는 그저 할 말이 없어서. 하지만 잠깐의 재미를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너무 큽니다. 험담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3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3초만 멈추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둘째, 긍정 전환법을 쓰세요. 누군가 흉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분도 나름 힘든 상황이 있을 거야.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정말 잘하시잖아. 이렇게요. 특히 가족 간의 험담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다른 자녀들에게 말하면 결국 온 가족이 며느리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의 배우자 흉을 보면 명절 때마다 만나기 불편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면 자녀들은 부모 모두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30년간 지켰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박 씨를 파트너로 찾고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박 씨가 초대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박 씨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쌓인 거죠.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단점에 대한 침묵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침묵이 만드는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에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단점이나 실수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냥 미소 짓고 침묵하기. 그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향기로운 꽃밭을 지나면 옷에서 꽃향기가 나고 진흙탕을 지나면 옷에 진흙이 묻는다. 남의 좋은 점만 말하고 다니면 당신에게서도 좋은 향기가 나고 남의 흉만 보고 다니면 당신도 그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모여들 테니까요. 지켜야 할 두 번째 침묵은 자랑에 대한 침묵입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갔다가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며 한참을 자랑했어요. 연봉이 얼마고 집이 어디고 차가 뭐고. 처음엔 다들 축하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들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뜨자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임은 싱겁게 끝났죠. 그 후로 그 친구를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이룬 것들,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어렵게 모은 재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자랑이 만드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껍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고 따뜻했던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녀 셋이 모두 의사, 판사, 교수인데도 한 번도 자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다들 먹고 살만하다고만 하십니다. 재산도 상당한데 늘 소박하게 사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자랑이 관계를 망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우리 자식은 왜 저만 못할까? 그 다음엔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사람을 피하게 되죠. 특히 나이 들어서의 자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데 자랑은 그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니까요.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잘한다. 우리 사위는 저렇게 대단하다. 듣는 사람은 자기 며느리, 사위와 비교하며 서운해합니다. 손자 자랑은 또 어떤가요? 우리 손자는 전교 1등이야. 영재원에 다녀. 이런 말에 손자 성적이 안 좋은 할머니는 모임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건강 자랑도 위험합니다. 나는 70인데도 이렇게 건강해. 병원 한 번 안 가. 이런 말을 들으면 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재산 자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금이 얼마다, 집이 몇 채다. 이런 이야기는 순식간에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어보면 답하되 짧게 하세요. 자세한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겸손을 잃지 마세요. 운이 좋았어.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의 좋은 점도 함께 언급하세요. 너희 아들도 정말 착하고 좋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진짜 품격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침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진짜 가득 찬 사람은 굳이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제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어서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자랑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다 부질없더라. 자랑한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잃기만 했다고요. 이제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한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귀한 시간을 자랑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게 낫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품격, 겸손이 부르는 존경.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냥 미소로 대신해 보세요. 그 미소가 천마디 자랑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해야 할 3가지 말. 감사의 표현, 격려와 칭찬, 그리고 미안함의 인정. 꼭 지켜야 할 2가지 침묵. 남의 단점에 대한 침묵, 자랑에 대한 침묵.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찾아오고 서먹했던 부부 사이에 온기가 돌고 진정한 친구들이 곁에 남게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에게 감사 한마디, 내일 만날 친구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냥 조용히 미소 지으며 침묵하기.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인복은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침묵 한 번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